안녕하십니까. 대중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중정당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한때 대중정당 논의가 많다가 요즘 좀 들어가는가 싶더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포퓰리즘이 회자되면서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당을 공부하고 있어서 또 그렇겠지만 이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국민정당의 의미가 아니고 당원정당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민정당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국민정당이라는 개념은 원래 어, 과거의 계급정당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폴크스파타이, 독일에서 먼저 이 말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미 쪽으로 넘어가면서도 이 단어가 거의 그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People's Party,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일 텐데 People's Party 하게 되면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인민당 운동이 있었어요. 그 본격적인 포퓰리즘 정당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피플스 파티가 말하자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일반 명사로 사용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정당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폴크스 파티, 파타이라는 독일 말을 파티라고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정당이라는 개념은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고 나면서 그러니까 1인 1표제죠. 그것이 19세기 중엽부터 해서 20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한 표씩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계급, 당시에 지주, 귀족, 뭐 또는 자본가 이런 사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 귀족 정당들이 먼저 우리는 특정 계급의 정당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그래서 국민정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직역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플스 파티, 인민, 주권자 인민을 지칭하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인민정당이라고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 안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는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이 아니고 국적을 보유한 그 나라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국민정당이라는 말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요즘 이 국민정당이라는 번역은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정당의 의미로 사용하게 됐고, 이후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르주아 귀족 정당들이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계급정당, 노동자 계급정당도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투표 경향이 많이 어, 계급성을 띠지 않게 되면서 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 정당, 노동자 계급 정당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 계급 정당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정당이 물론 이제 계급 정당을 계속 고수한 정당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대 계급 정당들은 그렇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3인당, 노동당, 뭐 사회당 이런 정당들. 그래서 이제 정계나 또는 이제 뭐 일반 뭐 언론계에서 다 국민정당이라는 말을 대부분 사용했죠. 보수 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자, 그래서 이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그러한 국민정당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당이 이미 발전된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이 국민정당과 대중정당을 엄격히 구분해서 썼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국민정당이 대중정당이라는 말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참 잘못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국민정당의 개념이 아니고 어, 당원정당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랭크 앤드 파일, 평당원이죠. 그러니까 평당원이면 당에는 당 조직 구조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있고 그 위에 간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선거권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주 귀족들이 투표권, 당내에서 투표권도 많이 갖게 되고 일반 국가 선거에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일반 투표권이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당원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명사들 이른바 명사들, 엘리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간부도 하고 자기들이 또 스스로 이제 당원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일반 당원 재산이 없는 사람 투표권 없어서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국민정당이 생겨난 배경이 된 보통선거권 도입에 또 맞추어서 당 내부 조직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모두가 재산 있건 없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을 당원으로 많이 영입을 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평당원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을 대중에게 개방된 정당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 내부 조직도 당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개방된 정당이자 당원 중심의 정당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정당의 개념이 분리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인식이 됐고 그래서 이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정당은 계급정당에 반대되는 뜻이라면 대중정당은 간부정당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당원정당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이 대중정당을 국민정당과 혼동돼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초계급성이나 탈계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민중정당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독일에서도 폴크스파타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할 때 국민정당이라는 말이요. 부르주아 정당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3인당이 이후에 자기들도 좀 더 이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탈계급성을 지향하면서 폴크스파타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미 부르주아 정당에서 먼저 썼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말을 살짝 바꾸어서 이 폴크스파타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영어로 하자면은 피플스 파티인데 이 피플스 파티를 말을 조금 바꾸어서 파티 오브 피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독일말을 직역하면 똑같습니다. 파타이 데스 폴케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줬어요. 근데 그 내용도 장기에는 바로 일반 국민정당의 개념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근로하는 인민들, 근로하는 국민들의 정당이다. 이래서 좀 더 사회적 억압받고 약자로 되어 있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정치를 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80년대에 나왔던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했을 때 독일 3인당이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파타이 데스 폴케스를 국민정당, 일반적인 국민정당 가기 직전에서 민중정당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진보지정에서 대중정당은 사실상 계급성을 감추거나 또는 계급성을 일정하게 좀 더 발전적으로 극복하는 개념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 다 대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대변하겠다. 그래서 민중정당이라는 개념으로 대중정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는 엄격히 민중정당, 국민정당은 대중정당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정리돼야 됩니다. 학계의 논의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옳은 경우가 많고 언론이나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고 와전됐을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 이 대중정당 개념도 지금 그렇게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히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은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언론에서 회자되고 많이 사용되면 잘못된 상식이었을지라도 학계에서 다시 그걸 수용해서 또
이론이나 이런 것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사회와 학계가 상호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뭐 제가 이걸 논문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논문을 쓴다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내 조직 논의론은 간부 정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원 정당이라는 말을 쓰고요. 과거에는 당원 정당과 대중 정당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당원 정당과 엄격히 구분해서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조직 논의에서는 당원 정당의 개념을 쓰고 대중 정당은 당외 조직 논의 또는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포퓰리즘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계에 부딪혔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 주권자인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에서 정치에서 소외돼요. 엘리트, 정치인 이런 것이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명사 이런 것도 엘리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재벌들처럼 고위 정치 권력 이런 것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습하는 경우가 유사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엘리트 정치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정치, 엘리트 정당, 명사정당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런 사회 정치적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정당을 이제는 메스라는 말에도 더 적합합니다. 엘리트 정당 혹은 명사 정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정치계에서는 비판 시선이 두려워서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가 엘리트화 됐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를 아직도 말하자면 직접민주주의를 100%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다라는 논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차선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치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한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판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는 반엘리트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포퓰리즘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대중정당을 언급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때 대중정당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민정당을 얘기하죠. 엘리트에 반대돼서 서민들, 일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트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피플스 파티가 포퓰리스트 정당이었다 그랬죠. 그런 고유명사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일반 명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 명사로 고유명사가 쓴다고 해서 일반 명사를 꼭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에서도 피플스 파티를 대문 앞에 P와 뒤에 있는 P를 파티의 피플스 P를 대문자로 쓰면 고유명사일 것이고 소문자로 쓰면 일반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의 정당 이 people을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은 인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민정당 이러한 의미로 이제는 대중정당 개념이 사용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정당 개념과 동일한 것이냐? 아닙니다.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국민정당은 초계급적, 탈계급적 정당이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계에서는 대중정당 개념을 왜 그러면은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담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 인민정당이라는 말로 설명됐죠. 인민정당의 뜻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퓰리즘이 사실상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엘리트주의를 반대하고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포퓰러리즘과 구분되죠. 포퓰러리즘은 인기영합주의, 대중주수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포퓰리즘 안에 포퓰러리즘의 측면이 있지만 포퓰리즘 전체가 다 포퓰러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일반 사회 정치계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그냥 나쁜 뜻으로 주로 포퓰러리즘과 동일한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중적으로는 이 부정적 인식이 많죠. 그리고 엘리트에 반대한다는 기치를 포퓰리즘 정당이라든가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 정당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내세우려 하지 않죠. 특히 진보적이라고 자칭 진보 정당을 얘기하는 거대 민주당이나 이런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 진보 자유주의 정당이라고도 하죠. 이런 정당들도 반엘리트주의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으니까 대부분의 고위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 반엘리트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국민정당 사례에서 본 것처럼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친 구조나 이념 혹은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국민정당은 사실상 당시에 대부분의 정당들은 이 국민정당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요. 대부분의 정당들이 계급성이 뚜렷했어요. 당의 조직 구조라든가 지지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도 봐도. 근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보수정당 쪽에서 우리 국민 정치를 대변한다라는 것으로 어떤 편파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처음에 국민정당 개념이 사용됐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엘리트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중정당을 슬로건으로 계속 립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일어난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팬덤 정당. 뭔 뜻인지는 아시겠죠? 특정한 어떤 적극적인 지지계층. 그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선거 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행동하고 인터넷이랑 여러 가지 다른 공간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른바 팬들의 정당이죠. 그러한 팬덤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대중 일반을 다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정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는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을 매스파티라는 개념을 당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간부정당에 반대되는 당원정당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과 확실히 구별해서 엘리트 정당, 명사정당 혹은 지배계층만을 대변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정당, 지배계층 정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란 뜻과 거기에다가 진보지정 쪽에서는 초계급적, 과거에 어떤 계급 내에서도 특정한 계급적, 무슨 사람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 노동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들 많잖아요. 뭐 여성 문제도 있고 외국 이주 노동자, 외국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소수자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골고루 다 대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초계급적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자 초계급적 정당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의 정당, 인민정당, 주권자 인민의 정당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중정당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